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교육청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고 통합민원팀을 만드는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대응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감이 신고자를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고 소송 비용과 심리치유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도 금지합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을 교육청이 법적 대응하는 교권보호 전담팀도 확대합니다. 또 민원 응대와 답변 거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개입해 해결하는 통합민원팀도 교육지원청에 설치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 조치하는 등 이제는 선생님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문제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별도 공간으로 분리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심리검사와 상담 등의 학교조치 이행 동의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보완점을 지적했습니다. 퇴실 조치한 학생을 돌볼 학교 내 공간과 전담 인력을 늘릴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고 교실 밖 공간에 대한 마련, 해당 학생을 돌볼 수 있는 학교 내 전담 인력에 대한 충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입학 전 학교 조치 이행 동의서는 학부모들과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서 검사라든지 나중에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약간의 서약서 개념을 학부모님들이 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민원팀 신설 등으로 교육청과 지원청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인력과 예산 문제, 악성 민원을 가릴 세부 기준 마련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왔는데요. 명예직인 만큼 이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보수는 없지만 그만큼 지역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홍보대사 위촉에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곳은 충주시와 괴산군입니다. 충주시는 충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축구선수 구자철 등 9명을, 괴산군은 지역 출신의 성우 박기량 등 11명의 홍보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충청북도는 16명, 진천과 옥천,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도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포함한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홍보대사의 경우는 무보수 명예직. 하지만 별도의 보수가 없는 만큼 지역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홍보대사들의 공식적인 지역 홍보활동은 없었다고 답했고, 지난 5월 청주시는 2명의 가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지만 이들의 지역 홍보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배구 선수 김연경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단양군도 위촉 시기 지금까지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출연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는데 출연료로 지급한 사례가 없어요, 최근에는. 음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6명의 홍보대사 모두 활동 기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섭외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수월하니까 적극 이제 활용하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죠. 반면 증평군은 올해 개청 20주년 행사에서 배우 박보영과 가수 박군이 무상으로 기념 영상을 제작하고 팬클럽 회원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는 등 비교적 유명 홍보대사의 이점을 잘 살리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대학교에 이어 한국교통대학교도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대 교수와 교직원 각각 300여 명, 학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는 오늘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충북대는 오늘 오후 4시까지 교수와 직원 온라인 투표와 학생들의 현장 투표를 마무리하고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인에 도전하는 충북 지역 여야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첫 공식 출마 선언이 나왔고 민주당은 중앙과 지역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김동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삼성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공약한 김 부위원장은 당내 전략 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 인물론을 띄웠습니다. 김동원은 정치에 관한 한 싱싱하고 참신한 신인입니다. 구태의연하고 낡은 구식 정치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원일 청주대 생활체육학과 교수가 출마를 선언하고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은 다음 달 말 공직을 나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듭니다. 충주에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인물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전 도의원은 청주 농구 이전 등 선제적 공약을 발표했고 유영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여당 단체장의 오송 참사 책임론을 부각하며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당내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의 동조 단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한 김시진 청주상당 청년위원장이 첫 단식 주자로 나섰고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출마 예상 지역인 오창에서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좀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그래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여야 예비 주자들이 인물과 정치의 변화라는 간판을 앞세워 현역 정치인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 청주FC의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 기록이 멈춰섰습니다. 어제 청주 홈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발목이 잡혔는데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평일임에도 2,000명 넘는 팬들이 현장을 찾아 신생팀의 1부 리그 승격을 응원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무패 행진 기록 제조에 나선 충북 청주FC는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가 하면 곧바로 크로스를 통한 헤더로 반격했습니다. 접전 양상으로 가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선수들의 얼굴, 체력, 모든 게 합쳐진 것 같습니다. 좋은 경기력과 우선은 많은 골을 내는 점이 참 재밌고 청주FC 승격! 가자! 하지만 염원과 달리 선취골은 서울 이랜드의 몫이었습니다. 충북 청주 수비수의 실수로 골키퍼 1대1 찬스가 만들어졌고 골키퍼가 이를 차단하다 프리킥을 내줬는데 앞에서 잘라 들어오는 상대를 놓치면서 선취점을 허용했습니다. 충북 청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르지가 큰 키를 이용한 헤더와 발끝으로 골문을 두드렸고 양지훈이 측면 돌파로 슈팅을 날렸지만 번번이 수비에 막혔습니다. 결국 1대0으로 졌는데 월등히 많았던 코너킥에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충북 청주는 순위를 6위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5월 리그 11위였지만 6위까지 올라선 것 자체로도 신생팀의 한계를 깨뜨렸다는 평가인데 이범석 청주시장도 축구 부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주시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맘 놓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빨리 완공을 하고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FC의 무패 행진은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이번 주 토요일 성남으로 원정을 떠나 상위권 경쟁을 펼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실전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상황을 가정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자리였는데요. 안정환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달 16일 충주시청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메일에 전 직원이 청사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끝났지만 자칫 큰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충주시가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관 실전 대테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실습하던 기존 훈련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테러 상황에 투입하는 2023 더 쉴드 충주 대테러 종합훈련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시청과 군, 경찰, 소방 등 각 기관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오후 2시 충주시청에 무장 테러 집단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총기 난사에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군경은 무장 세력의 수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 상황. 아비규환 속 가까스로 테러 진압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부상자들입니다. 소방과 보건은 곧바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중증도에 따라 현장 처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상자 이송 차량 부재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이번 대테러 종합훈련을 토대로 충주시는 긴급 응급 환자 후송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응급 환자나 과다 출혈자 같은 경우 충주시에서 수용할 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원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충주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개선해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무차별 테러의 위협 속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별 유기적 협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추진단은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북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분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주 충북대병원은 최첨단 미래형 스마트 병원으로 건립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북부권 권역 심뇌혈관 센터와 신생아 중환자실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등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가 참사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자치단체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참사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지만 파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 열리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앞두고 어가행렬에서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역할을 맡을 일반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역 배우들을 썼는데 시민 참여형 축제라는 취지에 맞춰 올해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정약수축제는 청주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사흘간 청주시 내수읍 초정행궁 일원에서 열리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는 조정에서 초정으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 참여의 유도입니다. 이를 위해 초정약수 축제의 백미인 어가행렬에서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역할을 맡을 일반인을 뽑기 위해 전국 공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역 배우를 발탁했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공개 오디션을 도입한 것입니다. 대역으로 뽑히면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다음 달 2일 서울 광화문 광장, 22일 초정행궁에서 두 차례 펼쳐지는 세종대왕 어가행렬에서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발 기준은 저희가 우선 서류 면접도 보지만 면접을 통해서 이 역할에 좀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 참여 부탁드려요. 축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음 달 18일부터 23일까지 초정행궁 입구부터 증평 방향 초정약수로 일대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에 초점을 둔 세부 매뉴얼에 따라 행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올해 무심천 벚꽃축제에서 인기를 끈 푸드트럭과 궁중음식인 골동반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습니다. 개막 축하 공연에는 이찬원과 원슈타인이 등장합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행사도 풍성해지면서 다음 달 6일 개막되는 2023 청원생명축제와 더불어 청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CJB
공무표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현재 89명에서 최소 108명 이상 늘려 비수도권 도단위 평균에 맞추고 국립치과대학도 반드시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충북의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도민들이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고 그동안 의대 정원도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나 전북보다 매우 적게 배정받아 왔다며 향후 늘어날 의대 정원을 충북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령화로 치과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청권에 국립치과대학이 없다며 충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도의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력 범죄 등에 대비한 특별 방범 활동과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를 찾은 자경위와 도의회는 현장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 등을 만나 최근 서현역 사건 등 다중운집 지역 범죄에 대한 대응과 치안 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한 범죄 예방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자경위원들과 도의원들은 동남지구 주택가와 유흥 지역에서 특별 방범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바르게 세우기 위원회는 조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합원 등 150여 명은 오늘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비 100억 원에 대한 배임과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사업 제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 제곱미터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며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등 4명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2021년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피해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부문 공개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유족은 성폭행 사건에 있어 검찰이 계부의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데 대해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단법인 충북언론인클럽이 연간지 충북언론 제3호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충북언론 책자에는 도내 8개 선거구의 내년 총선 전망과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2030년 중장기 비전, 그리고 각계 인사들의 충북언론의 바란다와 회원들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충북언론인클럽은 1987년 이후 언론사에 입사한 15년 차 이상 도내 전현직 언론인 1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언론인 단체입니다. 충주의료원이 의료 취약지인 괴산군 소수면을 찾아 무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전문의 등 의료진 20여 명으로 꾸려진 의료봉사단은 일반 진료와 물리치료, 취약층 의료비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